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새롭게 선보이는 일일 드라마죠. 비밀의 집입니다. 여기 두 번째 남편의 봉선아 뺨치는 흑수저 남주인공이 있습니다. 야, 원장 나오라 그래! 위중한 환자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 오늘 내 손 한번 죽어볼래? 확! 넌 또 뭐냐?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섹시한 뇌를 갖고 태어난 저기요. 이 남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10cm만 더 뻗으면 응급의료 관련 법률 제12조 및 제60조 제1항 제1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괜찮으세요? 탁월한 순발력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까지. 우리끼리 다 쓰면 오늘 싹 다 죽었어, 야! 그야말로 퍼펙트한 사나이인데요. 어머니한테 또 얼마나 잘하게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 고마워 엄마 아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어요. 두뇌 인성까지 겸비한 이 시대 최고의 엄친아로 효도길 잘만 걷고 있던 어느 날 엄마!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찾고 있어.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순식간에 엄마 찾아 산말리로 장르가 바뀌어버리는데요. 과연 이 실종극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세상에 맞서 사라진 엄마의 흔적을 쫓는 남자의 이야기. 1일 연속극 비밀의 집입니다. 사법시험을 앞두고 오랜 공부 끝에 걸어다니는 법전이 된 남자 우지한. 오케이. 결전 3일 앞으로. 강력 범죄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말해보세요. 갈고 닦았던 실력을 대방출해 면접장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사회 공익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뿌뿌뿌. 성공적으로 면접을 마치고 어디 가서 소주 한잔 해야지. 그래야지. 아, 나는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다음에 해야겠다. 연수원 대표 선서 맡아놨다고 벌써부터 뻐기는 거냐? 그리고 그런 지안의 소식을 안 잊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쇼츠에서 전 세계 딱 100개밖에 안 만든 한정판이야. 돈 많은 집 자식으로 태어나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태영입니다. 너 손가락 어떻게 된 거 아니면 네 짐은 네가 좀 싸라. 어? 그는 자신의 앞에서 번번이 1등을 가로채가는 지환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없는 것들이 꼭 자존심만 내세우지. 그래, 뭐 실력이 안 되는 것들이 꼭 돈을 내세우긴 하지. 뭐? 나 받아주라. 우지한 오빠 좋아해. 심지어 좋아하는 여자 주홍의 마음까지 지환에게 가 있습니다. 만년 2등으로 밀려나는 신세에 뭉개져버린 자존심. 아니 그렇다고 지금 개념까지 뭉개져서 음주운전까지 하는 거야? 결국 태영은 일을 내고 맙니다. 아들에게로 향하던 지한의 엄마를 그대로 쳐버린 건데요. 그때 이 장면을 목격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태영의 엄마 숙진입니다. 그건 뭐야? 사람이야?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당장 옮기지 않으면. 태영이는 사법고시 합격고 아픈데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친 거 알게 되면 태영이 앞날 끝장인 거 몰라? 그 시각 엄마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직접 찾으러 나선 지환. 안녕하세요. 아들한테 고기 얻어 먹는다고 네 엄마 자랑이 늘어졌던데 벌써 다 먹은 거야? 못 만났어요. 어딜 갔길래? 혹시 식당이 헷갈렸나 싶어서 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상하다 했는데 네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정 같지 않았거든. 떠올려보니 그간 엄마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게 왜 냉장고에 들어가 있을까?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쳐오고 알츠하이머가 맞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거나 집을 못 찾아올 수도 있는 단계인 건가요? 개인차는 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에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 생각이 많아 보이는 또 한 사람. 아무 일 없을 거야. 잘 지나갈 거야. 엄마가 다 해결할 거니까. 아니 수갑으로 폐도모자를 판국에 뭐 해결? 어떻게 됐어? 유간호사 만났어? 이야 이 사람들 작정하고 지한 엄마 이름까지 바꿔놨습니다. 한편 지환은 엄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차근히 실마리를 풀어나가 보는데
통신 기록을 조회해보니 어쩐지 익숙한 이름이 보입니다. 엄마가 왜 이분을... 엄마의 마지막 통화 상대가 태영의 할아버지인 것을 확인하고 곧장 그의 별장을 수색해보는데요. 가짜라고요? 네. 모양으로 달아놓은 거였어요.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 밤낮으로 엄마 찾기에 몰두하는 그에게 과거에 원대했던 꿈은 이제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기르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안의 빈자리는 어느새 태영의 차지가 되어버렸죠. 세월은 흘러 9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안은 돈 없고 억울한 이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2달 동안 주말마다 알바를 했는데 급여를 못 받았다 이거지. 받아 써봐. 사장님, 저 지금 변호사 아저씨 찾아왔어요. 제가 받아야 할 급여 300만 원 빨리 주세요. 야, 이 자식아. 2달 해봐야 100점 넘는 걸 갖고 어디서 사기를 쳐? 내가 언제 300 안 줬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과거 엄마가 일하던 설렁탕집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환. 올해는 꼭 만나요. 그리고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 태영은 스타 검사로 승승장구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뻗게 됩니다. 아니 일그러진 마음과 다르게 얼굴은 활짝 폈네 아주. 강 대표님 잘 만나고 들어오는 거야? 젊은 인재 1호로 영입되는 건가? 주변 깨끗한지 당대표가 그것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음주운전, 여자 문제, 학폭 같은 거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자 씨 보고 싶다고 막 울지 말고 알았지? 네. 강원도 요양병원에 방문한 지안의 후배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어디서 봤지? 뭐? 우리 엄마를? 소식을 들은 지안은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어디 계셔? 그게 아니 3층 복도 끝에서 내가 분명히 봤거든? 아 근데 병원 다 뒤져봐도 병실 앞에 아줌마 이름이 없어. 물어봐도 모른대. 그렇다고 9년 만에 얻은 소중한 단서를 허무하게 날려버릴 순 없죠. 이 방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예, 이분이십니다. 그런 환자는 우리 병원에 없습니다. 얼굴만 확인할 수 있게. 이분이시거든요. 아니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세요 당장. 아니 왜 저렇게 화를 내? 과하게 오버하는 관계자의 호통에 힘없이 쫓겨나고 마는데요. 결국 수학 없이 서울로 돌아오고 많이 힘들지. 아프네. 아무리 반복해도 단련이 안 된다. 그의 지친 마음이 안타깝기만 한 주홍. 이렇게 아플 땐 언제든지 나한테 와. 내가 몇 번이고 안아줄게. 며칠 뒤 아니 저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본 오바쟁이들 아니야? 여기서 저희 어머니를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잘못 어머니가 보셨겠죠. 분명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이분이시거든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수상함을 감지하고 남자의 뒤를 쫓아가 봅니다. 잡았다 요놈! 실례합니다. 두 분 저 아시죠?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때 엄마 실종 사건의 배우 속진이 등장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3, 2, 1 그대로 후지! 띠리리리리리리. 대표님? 함숙진 대표님 아니십니까? 과연 지아는 엄마 실종 사건의 비밀을 풀고 이들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릴 수 있을까요? 도마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비밀의 집은 엄마의 실종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하면서 시작되는 흑수저 변호사의 치밀한 복수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존 일일 드라마에서 흔치 않았던 남자의 복수극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비밀의 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언제부턴가 1일 연속극 이퀄 막장 드라마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 그 발표회 때를 보니까 이민수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자극이나 개연성 없는 전개들을 지향하고 앞뒤 없는 막장 드라마가 안 되게 기존과는 다르게 만들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한 3주 정도 지금 진행됐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다름은 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극 초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동안에 이런 드라마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음주운전, 출생의 비밀, 사각관계, 납치 감금.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면서 각각의 그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갈등 관계들이 다 수면에 올라왔죠.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둘러가지 않고 그냥 이제 복수극이 시작되나 보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줘서 오히려 이것이 저는 눈에 좀 띄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다름이 잘 보이진 않지만 그 다른 것들이 어떤 것일지를 좀 보고 싶은 그런 그 기대감이 드는 드라마였습니다. 한국 TV에서 저녁 7시라는 시간은 이제 사람들이 왠지 복수를 하고 싶어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비밀의 집도 정통적인 일일 드라마의 플롯을 따라가는 그런 전형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차별점으로 둔 것은 남자 주인공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것이 다른 점인데요. 경제적으로는 약자이지만 변호사라는 어떤 전문 직종을 갖고 있고 심지어 그 외에 많은 분야에서 유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복수극이 조금 더 시원하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성 중심의 극에서 남자 주인공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은 반면 억울한 사연은 여자 캐릭터들이 다 나눠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머니가 납치됐고 누나가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누나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남성 주인공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여성 주인공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연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은 조금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의 복수극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서사 또 새로운 캐릭터를 도입해서 나름대로의 신선한 면을 부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일극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초반에 이제 분노를 쌓아가는 에피소드잖아요. 근데 저는 초반에 한 고구마 10개 정도를 물없이 먹은 듯한 어떻게 저걸 모르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보게 되더라고요. 또 주인공을 포함한 한 10명 내외의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아.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여기에서만 일어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전형성 또 상투성이라는 게 뭐 1일극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납득 가능한 에피소드가 감독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계속 펼쳐졌으면 합니다. 비밀의 집은 첫 방송부터 주인공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매회 눈을 뗄 수 없는 몰입을 선사하고 있죠.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을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도입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화에서 이제 지환이 마을버스를 대신 운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을버스 기사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쓰러지니까 지환이 운전대를 대신 잡고 이렇게 막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아니 이 사람들을 다 태우고 무면허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면허증 확인이 기본 아닌가요? 이거 어쩌냐? 나 면허증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인공의 어떤 면모를 보게 된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임기응변 능력이 있는 인물이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다방면에 유능하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타인을 도우려는 의지가 있다. 어떤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 도입부에서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시작점으로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회에서 시작한 이야기에서 이제 5회가 되면 9년 뒤의 시간으로 점프를 하게 되는데 그 전환심도 효과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연출하는 그런 장점을 잘 보여준 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환이 이제 누나의 딸을 홀로 맡으면서 키우게 돼요. 그 모습으로 과거의 장면이 끝이 나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9년 뒤의 시간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아빠! 오늘 의뢰인 상담 예약도 있고 가게에도 예약 손님 있다 그랬잖아. 굉장히 시청자들이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좀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이 하나의 대사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을 했다. 불필요한 장면들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건을 만들면서 집중도를 유지시키고 있는 이런 장점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일일 연속극들을 보면은 그 안에 수많은 실마리들을 숨겨놓고 이제 하나씩 꺼내면서 반전의 묘미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민영과 태영의 아이인 소리의 출생의 비밀 같은 건 좀 나중에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의 딸인지가 11회에서 이미 딱 밝혀져요. 네 딸이니까. 뭐? 소리, 네 딸이야.
그 현장에 참 공교롭게도 태영의 엄마인 숙진과 민영의 동생인 지환이 다 있었고 그래서 다 그것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환과 태영을 중심으로 한 이 가족들의 어떤 대립전선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회로 이어지는 장면도 보면 지환의 엄마가 실종됐던 그날 밤에 그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주홍의 아빠인 백상구의 그 상황들이 다 보여지면서 정말 이게 3주 만에 이만큼의 이야기를 풀어내면 이 드라마는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앞으로 이 전개될 이야기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환 이러한 것들이 11회 엔딩, 13회 여기서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밀의 집에 등장하는 출연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라진 엄마의 흔적을 찾아 나선 변호사 우지환과 그의 라이벌 남태형, 또 이 두 남자가 동시에 사랑하는 백주홍, 그리고 지환을 짝사랑하는 태형의 동생 남태희까지 네 남녀의 엇갈린 사각 로맨스로 팽팽한 긴장감을 이끌고 있는데요. 극을 이끌어가고 있는 네 주연 배우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네 명의 캐릭터가 굉장히 아주 그 성격이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태영은 뭐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과잉 보호 때문에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느낌이고 지환보다는 항상 떨어지는 2등 인물이고 지환은 편모스라에서 성장을 했지만 가족에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정의롭고 자기 관리도 되게 잘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주홍 같은 경우에도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또 굉장히 마음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어찌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다 익히 그럴 법한 인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태영, 태희 남매, 그다음에 지환과 주홍 이 라인이 바로 전작이었던 두 번째 남편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인물 설정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어졌지만 식상함은 많이 남아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식상함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뻔한 선악 구도의 대결 때문에 그러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눈여겨볼 인물이 태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태희는 지환을 짝사랑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엄마인 숙진이 저질러 왔던 비리가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위험에서 이 사람들 진짜 모르세요? 대표님.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회의가 늦게 끝나서요. 사실은 그게 엄마에 대한 약점을 틀어주기 위한 장치였는데 오늘 저 아니었으면 곤란하셨던 거잖아요. 말 돌리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자신을 냉대했던 특히 엄마에 대한 복수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환이 이제 남씨 집안에게 하려는 그 복수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들이 어쩌면 복수의 공동체로서 뭉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배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캐릭터가 또 태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인물에 앞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대부분의 서사가 이제 지환에게 몰려 있다 보니까 주변 인물들의 서사가 상대적으로 빈약해지고 그게 좀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주홍 같은 경우 오로지 지환에 대한 어떤 순애보만을 보여주는 연인으로서의 서사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홍의 역할이 너무나 그 한정적이고 또 서사가 빈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주홍이 어떤 긴장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캐릭터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태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입체적인 인물이라기보다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환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설정으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태영 역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많은 모자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태희가 앞으로의 행동이 가장 예측되지 않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그게 긴장감이 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비밀의 집엔 4명의 주연 배우 외에도 비밀을 간직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얽히고 설킨 관계성으로 극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조연 캐릭터는 누구였나요? 저는 이제 배우 윤복인이 연기하는 지환의 엄마 안경선 캐릭터가 제일 인상적인데 실종을 보여주기 전에 굉장히 좀 결정적으로 이 드라마의 긴장감을 고조시킨 장면이 있어요. 설렁탕집에 남흥식 일가가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안경선이 함숙진의 얼굴에 물을 끼얹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직관에 따라서 행동을 했지만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도 되게 혼란스러워하죠. 안경선이라는 캐릭터에 주어진 어떤 치매라는 설정 때문인데 본인이 어디까지 기억을 하고 있고 과거에 분명히 비밀을 알고는 있지만 그 중요한 단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긴장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안경선 캐릭터에게 주어진 설정들이 굉장히 이 극의 어떤 밀도를 좌우하는 핵심에 위치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은희 배우가 연기했던 유광미라는 인물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태영의 할아버지죠. 그 남회장의 주치간호사로서 집안의 내부도 알고 또 함 대표의 어떤 어두운 부분도 알고 문제 생기지 않게 마무리 확실히 하는 거 잊지 말고. 이제 시작인데요. 숙진을 발판 삼아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 야망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근데 뭐 참 아쉽죠. 능력도 좀 사실 좀 부족하고 잔머리를 살살 굴려보기도 하지만 항상 그 수가 숙진에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패를 하고 하는데 이런 인물들은 사실 다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을 벌일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가는 방향들을 바꿔낼 수도 있고 반전의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 유광미라는 인물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아우르며 사건들을 만들어갈지 그녀의 행보가 저는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비밀의 집은 빠르고 매운 전개를 승부수로 내세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그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은 숙진네 가족에게 비밀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은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경선이라는 인물이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지안네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랄까 그런 것들이 서서히 밝혀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완이 이제 당할 만큼 좀 당했잖아요. 그래서 태영에게 어느 순간 이제 복수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이제 태영과 숙진은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정한 빈틈을 보고 다시 지안에게 어떤 문제를 가하는 그러한 엎치락뒤치락하는 서사 전개가 좀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시청자들이 몰입감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계속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주한 어머니가 남흥식에게 밝히려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백주홍의 아버지 백상구가 비밀을 숨겼는데 이것이 이제 주홍과 지원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요소들을 이제까지 잘 깔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지환은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설정에서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하는 행동은 너무 답답한 면이 많이 있어요. 시청자들이 주인공에게 원하는 것은 주인공이 유능함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과 의지로 해결을 할 때 쾌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지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시청자들에게 몰입할 수 있어야 역시 어떤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홍과 지환의 애정은 약간 평이하게 그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어떤 그런 서로 오가는 어떤 감정의 선을 잘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보여줄 때 시청자들이 더욱더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주인공의 매력을 지금 좀 돋보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환은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야 되는데 시청자들은 이미 지환보다 한 발 앞서서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환이 굉장히 분주하게 활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는 좀 답답함을 유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고 이 인물을 좀 응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서사적인 그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0부작이라는 긴 여정에 이제 막 첫발을 뗀 비밀의 집. 남자의 복수극이라는 새로운 설정을 내건 만큼 지금까지 일일극에서 보지 못했던 재미와 긴장감을 선사하는 드라마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